안녕하세요.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오늘 분석할 경기들은 우리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를 포함해서 28일 밤과 29일 새벽에 치러질 G조와 H조의 경기들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카메룬과 세르비아의 경기인데요. 카메룬은 첫 경기 나름 잘 싸웠지만 결과는 못 챙겼어요. 네, 첫 경기에서 나름 잘 싸웠지만 스위스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공격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좋았지만 에캄비, 추포모팅, 은배무 선수들의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력은 좋은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원에서 안기사의 리딩은 좋았는데 공격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무리가 좋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중원에서 풀어내는 안기사의 모습은 좋았습니다. 중원에서 볼 경합도 많이 이겨주고 정확한 패스도 많이 뿌려주면서 경기를 풀어내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네, 실점 후에 플레이가 좀 조급해 보였던 것도 아쉬웠죠? 네, 우선 경기 자체가 치고받는 양상이 쭉 진행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두 팀 모두 득점, 실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실점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급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들도 많이 보여주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상대팀 세르비아는 브라질을 상대로 굉장히 거친 수비로 버티려고 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네, 세르비아는 브라질을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브라질을 상대하다 보니 수비 라인을 내려서 경기를 진행하였고 중간중간 최전방 공격수 미트로비치에게 올려주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네요. 네, 이 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3백 라인은 나름 선전했던 것 같은데요? 네, 3백 라인은 나름 선전했는데요. 우선 3명의 수비수 모두 피지컬이 좋다 보니 거친 수비로 상대팀 공격수를 잘 막아냈습니다. 또한 라인을 내려서 수비하다 보니 좁은 공간에서의 수비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공격진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다만 다른 경기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수비적으로 내려서느라 제대로 된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팀에서 빠르게 속공을 전개할 수 있는 선수가 최전방에 있다기보다는 공중볼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머리로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미트로비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앉는 축구에서 득점을 성공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죠. 이러다 보니 성급한 크로스로 정확하지 않은 크로스가 자주 나와 공격진에게 아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럼 카메룬과 세르비아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카메룬의 패배와 언더의 경기를 예상합니다. 두 팀 모두 비슷하게 결정력 문제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세르비아는 좀 더 라인을 올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미트로비치 선수의 머리를 겨냥한 플레이가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블라우비치, 요비치 등 새로운 주전 자원들이 선발로 출전한다면 좀 더 다양하고 위협적인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혜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카메룬의 패배와 언더를 예상합니다. 카메룬은 주로 측면 전개를 통한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선호하는데 세르비아 수비 라인의 피지컬이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카메룬의 공격을 쉽사리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모두 카메룬이 세르비아의 피지컬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우리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죠. 우리 대표팀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강적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네, 우선 상대적으로 강팀으로 판단되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한 것은 좋은 결과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승점 1점보다는 3점도 가져올 수 있다는 기회들도 있었는데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우루과이의 중원이 상당히 강력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경기를 잘 풀어낼 수 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선 대한민국은 초반에 중원을 거치지 않고 롱볼을 통한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중원을 거치지 않고 전방까지 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루과이의 빡빡한 중원이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없이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또한 우루과이의 중원이 공을 갖고 어느 지역까지 올라오면 빠르게 압박하거나 수비를 좁게 서면서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후반에 시도한 교체 카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네, 저는 놀란 부분이 벤투 감독이 앞선 평가전에서 보수적인 교체와 폼이 좋은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후반 75분 중요한 교체 카드 3장이 놀라웠고 득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카드였습니다.
네, 상대팀 가나는 포르투갈전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로 나왔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네, 가나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왔으나 결과는 2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적으로 나온 전술이었지만 수비 집중력이나 견고함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많았는데요. 또한 선수들이 중간중간 자신의 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특유의 에너지 레벨과 중간중간 나오는 속도와 활동량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후반 중반까지 공격 전개 과정이 좋지 못했던 가나인데 후반 막판에 2골이나 기록했죠? 네, 전반에는 많이 지루한 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실제로 전반전 가나는 포르투갈 박스 안에서 공을 터치한 적이 없다는 기록도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가나의 플레이는 엉망이었는데요. 후반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공을 탈취한 이후에 빠르게 전방에 뿌리면서 공격 자원들에게 공을 전달했고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포르투갈의 골문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아약스에서 뛰는 쿠두스 선수가 매우 인상적이었죠? 네, 쿠두스 선수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쿠두스 선수가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우선 이 경기에서 드리블 성공률이 100%였고 가장 많은 드리블을 시도한 선수가 됐습니다. 아약스에서는 최전방 자원으로 나오는데 가나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의 승리 언더를 예상해 봅니다. 우루과이전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조직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나에게 역습 상황을 내주지 않는다면 확실히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득점력이 아쉬운 대한민국이 다득점으로 경기를 잡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한혜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번 경기 대한민국의 승리 그리고 언더를 예상합니다. 가나 특유의 에너지 레벨과 속도를 보여줄 수 없게 잘 제어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나의 속도전 싸움이 벌어지지 않고 득점을 성공한다면 가나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우루과이 상대로 저력을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와 언더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브라질과 스위스의 경기죠. 브라질은 세르비아의 거친 수비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결국 승리를 거뒀죠? 네, 맞습니다. 역시 브라질은 브라질, 세르비아의 거친 수비에 좀 당황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공격진에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업을 구상했는데요. 이런 라인업을 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삼선에 카세미루가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 배치와 운영을 펼쳤던 만큼 2골에 그친 득점력이 아쉬운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아쉬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세르비아 선수들의 수비력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몇몇 장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들도 많이 만들어냈기에 이번 경기에서 2골은 아쉽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더 많은 득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럽의 장신 선수들을 상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밀리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세르비아 선수들의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중볼을 놓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브라질 수비 라인 역시 유럽 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고 알리송 골키퍼가 지키는 만큼 쉽사리 실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대팀 스위스는 첫 경기 승리를 챙겼죠? 네, 맞습니다. 카메룬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사실 기대한 경기력에 비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스위스는 언제나 역습을 통한 공격이 유명한 팀이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공격에 찬스를 만드는 데 노력을 했으나 마무리가 아쉬웠고 얀존머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불안한 출발을 보인 스위스였습니다. 네,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안존모 골키퍼의 선방이 굉장히 중요했죠? 네, 맞습니다. 스위스의 전체적인 팀 컬러가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과 속공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얀존머 선수의 선방입니다. 좋은 선방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 골만 기록하게 된다면 확실히 승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네, 엠볼로의 결승골이 있었지만 골 결정력 부분은 좀 아쉬워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결정적인 찬스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한 골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습을 주로 하는 팀이 결정적인 찬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면 말리는 경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엠볼로 선수가 결승골을 만들어주면서 다행히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럼 브라질과 스위스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브라질의 승리와 오버를 예상합니다. 우선 브라질이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지조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스위스가 아무리 역습에 강한 팀이라고 해도 브라질을 상대로 좋은 수비를 펼쳐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혜진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브라질의 승리와 언더를 예상합니다. 전통적으로 수비가 강한 스위스인 만큼 브라질의 공격력을 2골 이하로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스위스는 공격력이 약한 만큼 역습 찬스를 효과적으로 살려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바 축구 브라질의 승리와 다득점 여부는 의견이 갈리셨네요.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경기죠. 포르투갈은 수비적인 가나를 상대로 오랜 시간 고전하며 후반, 중반이 되어서 득점을 기록했죠. 네, 경기 초반에 잠깐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나 싶었지만 산토스 감독은 다시 한번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지루한 전반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포르투갈은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했고 그러다 보니 전반 가나한테 쉽게 공을 뺏기는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 PK 득점을 했고 이후엔 두 팀이 치고받는 싸움에서 가나의 실수로 역전골이 들어간 후에 포르투갈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 플레이는 굉장히 돋보였죠. 네, 맞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포르투갈 공격의 핵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시를 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확실히 공격적인 패스를 많이 시도하면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2차전 만만치 않은 우루과이를 상대로 하는 포르투갈인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네,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중앙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모습, 두 번째는 수비 집중력이 포인트입니다. 먼저 중앙에 포진되어 플레이하는 경우 수비를 중앙에 포진시키게 된다면 아무리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라고 해도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비 집중력인데요. 가나전 실점 장면을 보면 첫 번째 실점은 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 두 번째 실점은 슈팅하는 선수, 두 상황 모두 상대 선수를 마크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수비의 아쉬움도 보여집니다. 네, 상대팀 우루과이는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생각보다는 좀 답답한 경기를 펼쳤죠. 네, 우루과이는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답답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좋은 압박으로 우루과이의 중원을 눌러놓아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든 점이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웠는데요. 또한 중원이 좋은 팀인데 중원에서 플레이하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점도 답답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네, 특히 공격진의 답답한 모습을 보인 선수들이 있었어요. 네, 우선 맨유의 유망주인 파쿤도 펠리스트리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가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펠리스트리는 이란과의 평가전에서 한국과의 맞대결 준비를 한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 김진수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 역시 스피드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나이를 먹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기대에 비해서 아쉬웠던 우루과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중원의 조합을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압박 플레이에 당하면서 중원으로 공이 잘 투입되지 못하면서 중원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했는데요. 포르투갈전에서는 중원 조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포르투갈의 승리 오버를 예상합니다. 먼저 우루과이가 중원을 제외하고 수비진과 공격진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딘 선수가 대한민국전에서 잘 컨트롤하면서 수비가 좋았지만 스피드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루과이 수비 라인의 불안함을 포르투갈이 좋은 공격진으로 충분히 잘 뚫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혜지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포르투갈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언더를 예상합니다. 포르투갈이 가나전에서 3개의 득점을 기록한 것은 가나의 실수도 많이 개입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페널티킥 골은 살리수 선수의 성급한 태클로 내준 상황이며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가나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했다면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루과이가 한국전에서 요요 슈팅을 허용해주지 않은 것처럼 수비 집중력을 잘 보여준다면 오히려 다득점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두 분 모두 포르투갈의 승리를 예상하셨지만 다득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리셨네요. 네,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G조와 H조 4경기, 저희 위원님들의 승부 예측 결과 최종 정리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상으로 G조와 H조 2라운드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A조와 B조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분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